안녕하세요. 의과학자 플라넴스터입니다. 오늘은 비가 오죠. 이렇게 비가 조용하게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저하고 이제 만난 지가 거의 한 2주가 됐어요. 2주 정도 됐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영상들을 올려놓고 있는데, 인간의 심리에 대한 그 영상들이,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그 송영석님께서, 얼마 전에 4월 20일에 출간하신 위험한 심리학이라는 그 책에 같이 들어가 있는 부록이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그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조그맣죠? 요게 이제 원래 그 위험한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거에 이제 부록으로 같이 제공이 되는 책자인데 아주 그 요긴하게 잘 보고 있어요. 더 이상 이상한 사람에게 신경 쓰기 싫다면 문제인간 대비책.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이 심리적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성격상의 유형들을 이렇게 조목조목 분석을 해서 성향을 알아보고 또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부터는 요 시리즈별로 해서, 물론 다른 책들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계획이고, 그 책들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단순하게 그냥 책만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어떤 그 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좀 이렇게 현실적인 고민들, 인간관계, 대인관계, 직장에서의 어떤 뭐 동료와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가지고 한번 고민이 있다면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내용은요, 첫 장에 나와 있는, 자, 처음부터 명령하듯 대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직장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어떤 업무 지시를 내릴 때는 이렇게 명령하듯이 지시를 하는 어투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뭐 친구 관계라든가 아니면은 직장 내에서 동료 관계라든가 또는 주변에 어떤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지인들과 이야기를 할 때 이상하게 지시할 내용이 아닌데 상대방한테 이렇게 명령하듯이 좀 강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많이 있고 여러분들 주변 지인들도 그런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처음부터 명령하듯 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특성 한번 알아보고요. 또 이런 사람들과 만났을 때 이런 사람들하고 되도록이면은 접촉을 피하거나 어떤 사회관계를 안 맺는 것이 제일 좋지만, 직장 생활을 하다 보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뭐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니까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우리 위험한 심리학, 잠시만요. 송영석 작가님의 그 위험한 심리학 이 책의 내용을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서점에 가셔가지고 구매를 하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물론 제가 이제 영상을 올려드릴 때 이렇게 좋은 책들, 또 관심이 될 만한 책들을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 영상 때마다 책 내용을 소개시켜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는 그렇게 영상을 찍게 되기 때문에 제 영상만 보셔도 뭐 책 한 권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다 읽으신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또 직접 보시는 거하고 영상으로 듣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처음부터 명령하듯 대하는 사람들의 성격은 자기애성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은 자기애성 성격이라는 거는 뭐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죠. 뭐 이 세상의 주인이 나다, 세상의 중심이 나다, 나를 너무 사랑해. 물론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죠. 남을 사랑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을 해야지만 남들도 사랑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너무 자기 중심적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가 주관이 돼서 내가 이룰 수 있는, 내가 목표로 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조건 내 중심적으로 이끌어가야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애적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부록의 5페이지입니다. 자, 이들의 특성은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과도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성취와 능력을 과장하기를 좋아하고 특별 대우를 받기를 기대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들이 있나요? 자, 무한한 성공, 그 다음에 권력, 아름다움, 이상적인 사랑 같은 공상에 몰두한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이상적인 거, 물론 이상적인 꿈을 갖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꿈을 갖기 위해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노력은 뒷전이고 그냥 공상에 불과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정복을 꿈꾸는 악당들은 하나같이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고 부하들이 죽든 말든 명령밖에 내리지 않으며 실패한 부하에게는 가혹한 처벌을 내린다. 성공과 권력을 꿈꾸는 사람은 하나같이 그 모양이다. 자,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정치인들을 한번 봐도 얼마나 자기애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많은가 알 수 있죠. 자, 여러분들 우리 정치인들 요즘에 많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들을 이렇게 보면 어떠세요? 정치인들 너무 자신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거나 자신의 어떤 권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잖아요. 다른 사람들, 타인이 피해를 입던, 자기만 잘 되면은, 자기만 권력을 잡으면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신의 문제는 특별해서 높은 지위의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고차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 거, 나의 어떤 이상,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고차원적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나와 동등하거나 그래도 나보다 조금 더 지위가 높은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상이죠, 완전히. 따라서 자신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무시하는 거죠. 그죠? 군대나 회사에서 한참 상급 지위에 있는 사람, 혹은 사회적으로 압도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아닌 이상 이들을 회유하기란 정말 힘든 일이다.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자, 자신에게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도 스스로 자신에게 그 일을 할 만한 권리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자, 요즘에 어떠세요? 요즘에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이 많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 미투 운동의 가해자들을 잘 보면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죠? 또
한때는 그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았던 그런 인물들이지 않습니까? 정치인을 비롯해서 뭐 연극계 감독들 또는 뭐 교수님들, 얼마나 사회적으로 그 인정을 받고 살았던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들이 언론에 나와가지고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같이 자기가 미숙했다, 잘못은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뭐 강제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 상황에서는 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뭐 그런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바로 스스로 자신에게 그 일을 할 만한 권리가 있었다고 믿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결국은 처음에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척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뒤에 가서는 결국 그 사과의 의미를 들여다보면은 잘못된 행동인 거는 알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대인관계가 착취적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타인을 이용한다. 이거는 뭐 비일비재하죠. 꼭 뭐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모든 좀 권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나보다 조금 더 지위가 높거나 나보다 조금 더 우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면 부러워서라기거나 시기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자, 이런 경향은 보통 사람들 대부분에게서 발견되는 것이긴 하지만 두말할 필요 없이 오만하고 건방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짧은 이 자기애적 성향이 상당히 강한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제 명령조로 좀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인데, 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다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이런 내용들이 거의 99.9%가 맞을 거예요. 물론 저도 남들이 보기에는 뭐 그런 성향이 한두 개가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과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아니면 피해를 주지 않느냐,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회에서 만났을 때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 지금 우리 여기 위험한 심리학의 작가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내용들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비밀은 바로 당당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당한 자세가 요구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요구하는 것을 순순히, 그것도 매우 재빠르게 들어줍니다. 그 정도야 얼마든지 하하하 하는 태도로. 이들은 상대방에게 약간 무리한 일을 시키고 그로써 자신의 우위를 재확인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자신의 요구가 쉽게 처리되면 일단 상대방을 인정을 해주죠. 그러니까 내 편이 됐다, 이런 생각이죠. 왜?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했으니까. 내가 요구되는 대로 이 사람이 따라와 주기 때문에. 그 약점을 이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부터는 당당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상대방을 마치 몇 살 많은 형을 대하듯 편안하게 대하면 그 역시 부드러워집니다. 결국 자신감이 강해야 맞설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순간순간 변하는 것을 잘 지켜보면서 기분이 나쁘면 살짝 피하거나 칭찬도 좀 해주고 기분이 좋아지면 그렇게 살지 좀 말라고
한마디씩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눈치를 좀 봐가면서. 대개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은 오만하다고 해도 약간 건방지거나 잘난 척하거나 하는 정도에 불과하죠. 이들을 다루는 자세는 기본적으로 항상 온화하고 자상하게, 그러면서도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죠. 오랜 세월 산전수전을 다 겪은 듯한 내공이 엿보여야 합니다. 아무리 아둔한 사람이라도 내가 무언가 있는 자라는 것을 상대방이 느끼게끔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큰소리치며 남을 좌지우지하려던 인간들이 나의 진정한 내적 힘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그때야 비로소 그간 자신이 알지 못했던 다른 차원의 강인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름의 겸손함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자, 어떠세요?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대할 때 가장 필요한 자세는 당당함이다. 당당함이지만은 결국은 그 당당함 속에 부드러움이 내포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상대방을 거꾸로 그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간주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 역으로 나도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보고 그 사람이 기분 좋을 때는 때로는 좀 따끔한 충고도 한번 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상대방은 어느 순간 나 말고도 더 어떤 강인한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같이 그 사람이 화를 낸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화를 내고, 또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상대방을 비난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들 수가 없고, 내가 마음대로 그 상대방을 어떤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는 거는 내 마음대로 진짜 그 사람을 가지고 논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만큼 당했기 때문에, 내가 불편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태도를, 성격을, 행동을 바꾸게끔 그 사람 스스로 느끼게끔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강인함 속에 부드러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쭉 보면요, 거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정확하게는 몰라도 우리가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많이 접해봤고 많이 알고 있지만 그것이 실전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사회생활에서 이런 좀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있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랑 계속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직장 내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부딪혀야 하는 사람이라면 거꾸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고 나를 이용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바꾸게끔 도와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사회생활에서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비가 많이 와서 날씨도 많이 안 좋고 한데 여러분들 좋은 음악 들으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